여갈못 역자랄 만들기 프로젝트 역사를 친절하게 들려주는 방송 에라 모르겠다 시즌 2. 네 시즌 2 시즌 2. 제 7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엠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밥쌤입니다. 오늘은 네. 이번 주는 전쟁 특집.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네. 전쟁이다 진짜. 저희 삶과 네? 삶과 같은 그렇죠. 뭔 소리야? 뭐라는 거야? 네, 삶과 같은 네. 네. 전쟁 같은 삶 같은 전쟁. 무슨 일 있니? 아니 없는데. 네. 네, 여튼 이번 주 예고드린 대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늘 다뤄볼 겁니다. 네, 오늘은 임진왜란입니다. 그렇죠. 임진왜란. 네. 임진년. 그렇죠. 임진년에 일어난 아니고요. 임진년이 언제냐? 임진년에 1592년. 1592년. 네. 우와. 1592년 조선 건국한 지 한 200년 좀 넘게 응? 지난 시점. 그때 임진년에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확한 표현은 사실 조일 전쟁이 맞고요. 조일 전쟁이요? 네. 조선이랑 일본. 네. 조선이구나. 그렇죠. 조일 전쟁이 그치. 맞아요. 왜냐하면 임진년에 쳐들어와서 임진년에 물러간 게 아니에요. 아. 그 한 번 더 쳐들어오거든요. 잠깐 뺐다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총 한 6년 11개월 정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6년 동안 전쟁을 하면 뭐 남나? 안 남죠. 7년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쳤다. 우리 임진왜란을 7년 전쟁이라고 해요. 네. 야, 우리 집에 있는 막둥이의 한평생보다 긴 전쟁인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정말 전쟁 중에 나서 그냥 전쟁 중에 죽은 애들도 많겠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전쟁 중에 태어나가지고 굶어 죽는 애들도 많았을 것이고 막 뭐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그 피해들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한번 다뤄볼 건데 네. 일단 1592년 4월 13일 오후 5시 왜 들어왔는데? 제가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총 2차례에 걸쳐서 외국이 조선을 침범한 사건을 우리가 흔히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자,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을 한번 보죠.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제 고려를 멸망시키고 정도전이 조선을 개국하고 나서부터 세종 때에 우리가 직접 쳐들어가 가지고 확 정벌을 해놓은 거를 제외하면은 전쟁이 없었어요. 약 200년간. 그러기도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려는 수없는 외침을 겪어가면서 있었던 국가인 반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국방을 세종 때 튼튼히 한 것도 있거니와 주변국들 상황이 누구 쳐들어가고 말고 할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조선이. 네, 조선이. 왜냐하면 중국도 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유교 국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였었고요. 평화로우면 전쟁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조선이 명나라한테 잘했거든요. 사이가 좋았다.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오랑캐들이 있어요.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네. 뭐 여진이나 거란. 거란이라고 하는 이런 거란은 그때쯤 되면 거의 뭐 망한 애들이고 이제 여진 애들이 있긴 있는데 이 세종 때 여진을 거의 뭐 반 죽여놨어요. 밟아놨어요. 네. 그 이제 김종서 장군이나 이런 장군들을 북쪽으로 보내가지고 네네. 사군육진 이렇게 개척하면서 기억나. 기억나죠? 여진을 거의 반쯤 죽여놨고 그 다음에 대마도 못 가불겠네. 대마도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이제 외놈들 중에서도 해적애들 약탈짓거리 하는 애들 부산이나 거제나 이런 데 쳐들어와가지고 네. 약탈하고 가고 했던 애들도 세종 때 역시 이종무 장군을 시켜가지고 죽여놨어? 대마도를 거의 뭐 밟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약 한 200년간 침략이 없었어요. 너무나 평화롭다. 200년 정도. 그래서 그 안에만 살았으면 되잖아.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도 전쟁이 없은 지 60년 채 안 됐어요. 60년 좀 넘었구나. 6.25 야. 전쟁이 53년에 끝났으니까 70년. 200년의 전쟁을 안 했다. 예, 그 시대에 예, 그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평화로운. 엄청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좋았겠다. 네. 전 세계가 그런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있었던 데다가 음.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평화로웠던 음. 국가였었어요, 조선이. 음. 그래 놓으니까 이 국방, 그러니까 군비, 무기, 군수, 조금 해이해지지 않았어? 그렇죠. 해이해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양반 관료들조차도 네네.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렇겠지. 그러고 그때쯤 즉위한 선조가 성군의 자질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군주인데 즉위했었을 당시에는 성군의 자질이 있었어요. 왜냐? 왜왜 또 도망갔어? 네, 전쟁 너- 중에 도망가거든요. 아, 너 도망간 사람 제일 싫어하잖아. 엄청 싫어하죠. 근데 그 성군의 자질이 될 수 있었던 자격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음? 선조 직전까지, 그러니까 명종 때까지 네. 이 연산군 뒤부터 해가지고 이 연산군 뒤로 중종, 인종, 명종 요 시기에 군주들이 외척, 그러니까 와이프 집안, 네. 와이프 집안에 휘둘렸거든요, 되게. 그래서 이 와이프 집안 사람들이 이 조정을 쥐락펴락을 하는 상태였었어요.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공신이라고 하면서 네. 내가 이 전하를 만들었다, 폐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외척들이 설쳐되는 시대였었어요. 근데 이제 명종한테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조가 이제 반계죠, 반계. 그러니까 지아들이 아니네. 배달은 이제 배달은? 형인데 명종한테 아마 형인가 그럴 거예요, 선조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형뻘. 명조 뒤에 손조 아니야? 네, 명종 뒤에 선조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형이 아니라 촌수상. 아, 네네네네. 촌수상 제가 알기로는 삼촌뻘 아닌가? 같은 한결이 그인가? 아니네. 아무튼 아들이 아니었어요. 선조가 즉위를 했을 때 이 선조가 이 외척들의 설침을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 지방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림들을 대거 등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훈구 외척 세력들이 싹 숙청돼요. 숙청이라면 죽였다기보다는 쫓겨나요. 배제가 돼요. 네. 배제가 되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한 유학자들, 사림들이 즉위를 하는 거예요. 즉위라기보다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의 줄타기를 되게 잘했어요, 선조가. 그래서 이제 훈구 세력은 거의 다 사라지고 선조 때가 되면 이 유학자, 사림들이 조선의 정권을 이렇게 싹 장악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일종의 세종이 추구했었던 왕과 신하가 경연과 토론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형태. 그러려면 신하들이 똑똑해야 되잖아. 그치. 유학자들이 올라와야 그치. 되잖아. 그런 유학자들이 쫙 이렇게 올라온 형태가 약간 그냥 됐어. 고인물 뺀 거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유학자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선조가 그거를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 붕당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요 시기에. 붕당 들어봤는데. 지금으로 치면 정당이죠. 근데 이게 생기게 된 계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 얘기하면서 살짝 얘기했는데, 이제 동쪽 독서실하고 서쪽 독서실이라고. 근데 이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외척 세력 중에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사람도 유학자예요. 그래서 남아 있었. 네,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그리고 이제 새로 신진으로 올라오는 사림들 중에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이조 전랑 자리에 들어가니까 네.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견제를 한답시고 저 사람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왕은 아니다,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조 전랑 자리에 앉히는 거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자리가 사람들을 추천하고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직접 임명하는 건 아니지만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였었기 네네. 때문에 되게 이제 알짜배기 자리인 거죠.
그 자리에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 짤배기 자리니까 그 자리에 김효원 일파가 들어가면 심의겸 일파가 견제하는 거고. 그러네. 네, 그리고 김효원 일파 들어가 있다가 이제 그 임기가 다 돼가지고 물러났을 때 심의겸의 동생이 또 이조 전랑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또 김효원 일파가 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심의겸이 경복궁 서쪽에 살아서 서인 세력이 되고 김효원이 경복궁 동쪽에 살아서 동인 세력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참 웃기는 건 그냥 이 이조 전랑 자리를 놓고 이 두 사람이 다툰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도 좀 달랐어요. 네, 많이 달랐어요. 요 서인 쪽은 이제 이황, 네. 남명 조식 선생님, 이황 선생님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상을 계승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좀 배운 사람들이었고 요쪽은 이제 기호학파라 그래가지고 율곡 이. 그렇지. 이황하면 율곡이 생각했지. 율곡 이 선생님의 학파를 계승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이황과 이는 친구 아니었어? 이황이 좀 더 나이가 많아요. 근데 같은 세대예요. 같은 세대고 그래서 이황은 이미 은퇴를 했던 상태였었고 이 선생은 대사헌이라 그래가지고 엄청 높은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관장하는 자리에 앉아 계셨거든요. 이 선생님 살아 계실 때는 이 두 일파가 서로의 정당이 옳다, 서로의 사상이 옳다 이런 거를 가지고 다툴 때 중재를 많이 하셨었어요. 싸울 일은 아니다. 네, 싸우지 마라. 이게 또 맞고 이게 맞으면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으면 이쪽이 맞다. 그러면 아무도 이 선생님한테 토를 못 달았어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을 네네네. 시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요 시기에. 그러니까 선조 시기에 이 선생님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를 견제와 균형하는 형태의 어떤 붕당이 형성이 됐고 선조는 이 유학자들 중에서도 붕당이라고 하는 거를 갈라지면 안 된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아니다. 붕당 중에서도 정권의 창출 그러니까 이 권력을 획득하고자 모여가지고 있는 애들은 소인 정당이다. 저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끼리 학문을 연구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학문의 이치를 깨치기 위해서 모이는 건 좋은 거다. 그치. 라고 하면서 이제 붕당의 형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학자들도 있었어요. 선조는 후자였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갈라져 갖고 싸우는 것도 괜찮아. 그래, 선의의 라이벌.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정착되게끔 하려고 애는 썼으나 능력이 안 됐지. 선조가. 약간의 능력 바뀌죠. 카리스마가 필요한데 능력 바뀌죠. 치고받고 싸우게 결국에는 이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됐어 결국에. 그게 내가 선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능력이 안 돼. 어쩌겠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폭군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요런 상태였어요.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지그끼리 깔짓 듣고 싸우고 있는. 쉽게 말하면 밖에서 조용하니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지. 이게 공공의적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는데 반대로 일본은 어떤 상태였냐?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전쟁을 했어요. 자기들끼리는 무슨 말이야? 그 안에서 성주들끼리 일본 안에서 일본 땅덩어리도 큰 땅덩어리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조선보단 크니까 뭐 오사카 성주, 네네. 뭐 도쿄 성주 이런 성주들끼리 소위 말하는 막부라고 하는데 갈라져 가지고 그 밑에 기사들을 사무라이라고 하죠. 왜 싸우는데? 뭐 통일하겠다는 거지. 내가 이 땅을 통일하리라. 그리고 또 이 시기에 태평양을 건너온 서양의 상인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 꺼내놔 놓고 이제 여기 요런 거 하면 돈 벌 수 있다. 또는 뭐 요런 게 되게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일본 안에 뭐가 이렇게 서양의 어떤 문물들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던 시기였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이제 중국으로부터만 맨날 받고 있으니까 많이 없었지. 일본 옆에 우리도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와? 일본이 그 보내줬겠냐는 거지. 동쪽에서 맞고 안 보내줬겠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일본은 이쪽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바빴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그리고 우리보다 미개했어요, 얘네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뭔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태였었고 일본은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뭔가를 못 받아들이는 상태였었는데
그때 마침 태평양 건너온 이 서양 애들의 문물들이 신문물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예를 들면 조총이야.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총을 들고 있었고 네, 우리는 네, 네. 총이 없었던 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총보다는 총통 이래 가지고 되게 사거리가 긴 대포 이런 거를 쓰고 있었고 걔네들은 이제 장비 하나하나를 이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조총을 쓰고 있었던 거지. 그래 200년 동안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기에 관심이 있었겠냐? 없었죠. 근데 이제 이러한 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서양 문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중소 도시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도시를 약탈을 하려고 하죠. 이런 상태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네. 통일을 한 거예요. 통일을 한들 지방 호족들이 옆에 있는 호족을 털어먹겠다라고 이렇게 싸우는 것까지도 억누를 수는 없었던 거야. 그래서 누나 말대로 공공의 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마도 성주를 시켜가지고 조선에다 연락해라. 대마도 성주한테. 조선에다 연락해라. 같이 명나라 치러 가자고. 아, 네. 같이 명나라 치러 가자고 연락해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마도 성주가 조선에 와가지고 일종의 외교를 하는 거죠. 와가지고 명나라 같이 치러 가자는데요 한 거죠. 선조가 미쳤나 이 외놈들이 명나라한테 잘하고 있었다네. 이거 뭐 원숭이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렇게 하고 깐 거야. 한 2번을 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일본 놈들이 그러면 우리 조선도 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무슨 소리냐? 너네 그런 능력 안 되잖아. 했다가 걱정이 살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황윤겸이라는 사람하고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신사로 보내요. 근데 이 황 씨는 서인 사람이고 김 씨는 그래. 동인 들어봤어. 사람이야. 그게 갔는데 황 씨가 보기에 일본 놈들이 전쟁 준비하고 있어. 통일된 지도 얼마 안 됐어. 쳐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서인이었던 이 황 씨가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동인이었던 김성일이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그 심지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놈 그렇게 야망이 큰 놈이 아니다까지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선조가 내린 결단이 뭐였냐면은 괜히 전쟁 날 것 같다라는 공포심 조장해서 백성들 민심 어지럽히지 말고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성 쌓고 있던 것도 고마 괜찮으니까 나라라고 해버린 거예요. 진짜 그렇게 진심으로 판단을 한 걸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포심 조장하지 말자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진짜 더 군비를 허술하게 한 거죠. 그때 이야기 저번에 한번 들었을 때 그 괜찮다고 한 놈이 동인? 네. 그 놈이 진짜 괜찮다고 느껴서 괜찮다고 한 건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서인이 얘기하니까 반대로 얘기해. 자기는 그렇게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말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의견이었을 반대를 것 했다는 같아서. 사람도 있고요. 그게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선조가 내린 결단으로 봐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외관이라 그래가지고 부산이나 진해 이쪽에는 외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외놈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 왜? 뭐그 뭐라 해야 될까요? 왜 와서 살아? 와가지고 뭐 장사도 하고 일본의 거 이렇게 받아 와가지고 그 조선 사람들한테 팔기도 하고 조선 사람들한테 뭔가를 사가지고 외에 가가지고 뭐 팔기도 하고. 왜 우리 땅에 지내가 살아? 허가를 받았어? 그렇지. 외관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주고 살게 한 거지. 무역을 위해서. 일종의 무역을 위해서. 교류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외관에 있던 외놈들이 싹 썰물처럼 빠져나갔네. 의심스럽다. 이제 그거지. 전쟁 신호를 감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전쟁 준비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늦었죠 이미. 부랴부랴 준비를 하기 시작했니 1592년 4월 13일 오후 5시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죠. 잘 들어보세요. 4월 13일에 쳐들어왔거든요. 5월 2일 날 한양이 함락됩니다. 그래 쉽나? 엄청 쉬웠네요.
한 달도 안 걸리네. 네. 한반도가 점령되는 게. 우리 그냥 걸어가도 서울까지. 내 말이. 부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20일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이사이를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추풍낙엽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뛰어가게 만들어준 거야. 야 진짜 그냥 걸어만 가도 그보단 더 걸리겠다. 그리고 6월 달에 평양이 함락되고. 거기서는 좀 지체했네. 평양이 함락됐다는 건 나머지 강원도 지역까지 어. 싹 충청도 뭐 할 것 없이 다 함락이 됐다는 거죠. 남한은 다 함락된 거고. 그래서 선조는 의주 저쪽에 그 북한 땅 있죠. 의주로 피란 와가지고 이 명나라한테 도와달라라는 이 그죠 구원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선조가 있는 의주와 이순신이 지키고 있는 전라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땅이 일본한테 손아귀에 떨어진 거예요. 그나마 이순신이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반격이 가능했던 거죠. 일본 놈들 배고프니까. 전라도 곡창지대까지 뺏겼다 생각해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쌀이 수급이 돼요. 오. 박살나는 오,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 진짜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배고프니까 이 자기 나라로부터 이렇게 물자를 공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배가 한참 걸리잖아, 사실.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일본 놈들이 전라도로 몇 번 쳐들어갔지만 그 전라도가 또 그런 의미가 있구나. 전라도 이 곡창지 평야지대는 옛날부터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 이 호남 평야가 잘 되는 곳이었었으니까. 어마무지하게 중요한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해 이제 연말로 가죠. 야 대박. 연말 쪽으로 흘러가면 이제 명나라에서도 참전을 하고 우리 편으로 조명연합이 결성이 돼서 참전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아니 7년 동안 싸울 게 있니? 그러니까요. 웃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각 지역의 의병들이 일본 놈들을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이겨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요 거점 성들을 조금씩 조선 땅으로 함락을 시키기. 뺏겼다 찾았다 이겼다 졌다를 계속 7년 동안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근데 그 7년 내내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연말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 살살 우리 쪽으로 승기가 넘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죠. 1593년 4월에 결국 평양을 다시 우리 땅으로 뺐고요. 5월에 한양을 다시 우리 걸로 수복합니다. 한양을 우리 걸로 다시 수복했다는 거는 평양 북쪽 북한 지역은 이제 얼추 이제 우리 걸로 다 만들었다는, 강원도 지역까지도 우리 걸로 만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일본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은 아직까지 일본 땅입니다. 아직까지 일본 땅이에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에 근거지를 형성을 하고 진주성에 그 한 번은 그 이제 우리 의병 막 일어나고 할 때 그때 진주성을 지키고 있었던 장군님이 김시민 장군님인데 그때 한번 크게 이겼거든요. 거기에 대대적인 보복을 가합니다. 진주성에다가. 그래가지고 진주성이 이제 다시 일본한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주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진짜 그때 많이 죽었어요. 밀리나다가 이제 진주에 가서 이제 보복을 화풀이 한 거네. 화풀이 한 거지. 그래서 경상도 지역 대다수는 일본 놈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전쟁이 있잖아. 끝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물러가야지. 이렇게 갔다 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끝없이. 그쪽 대가리가 안 되겠다 퇴각해라 하면 끝나는 거죠. 계속 더 싸워라 하면은 끝나지도 않는 거네. 그렇죠. 20만이 쳐들어왔어요. 20만 명의 군사가 쳐들어왔다고요. 일본 전체 군대 다 합쳐서 30만인데 10만 남기고 20만이 쳐들어왔다고요. 진짜 완전 다 정복하겠다 각오하고 온 거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이순신이 계속해서 활약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거예요. 일본 놈들이 경상도에 근거지를 두고 나머지 땅을 조선과 조명연합군이 차지한 상태에서 이제 경상도에서 이제 필사항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싸웠다 말았다 하고 있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일본이 명나라한테 화해를 이제 요청합니다. 일본이 명나라한테? 네. 왜 우리가 아니고? 우리보다 위에 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조명연합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거가 쳐들어온 거 누리면서 화해를 명나라랑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그때도 참 우린 전시 정권이라고 그렇게 지금은 미국 곁에 가 있고 아니 우린 그래서 이제 화해를 요청합니다. 어쨌든 이게 명나라에서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심유겸인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비슷한 이름 말했던 거 그는 같은데. 심의겸. 아,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네. 그 명나라 사신을 일본 쪽으로 보냅니다. 부산으로. 그래서 이제 네가 가서 화해 조건 들어보고 화해 조건 들어갖고 갖고 온나 한 거예요. 갔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명나라 황제의 딸을 일본의 황제의 후비로 드릴 것. 뭔 개소리야. 그리고 외교를 할 때 대등한 조건으로 외교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주가 물러나겠다는 거 아니야? 물러나는 입장에서 지금 그런 걸 건다고? 네. 걸 것. 그다음에 와, 조선의 따위. 조선의 왕자들을 일본으로 볼모로 보낼 것. 뭐 이런 그다음에 특히 이 마지막 조건이 걸려요. 조선의 8도 중에 4도를 일본에게 할량할 것. 그럼 져서 물러나는 게 아니지. 져서 물러나는 게 아닌 거죠. 어. 그러니까 이 명나라 사신이 듣고 미친놈들이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미친놈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명나라로 가가지고 그 미친놈들입니다.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이놈이 실적이 올리고 싶었나 봐. 거짓 고변을 해요. 명나라 황제한테. 뭐라고 고변을 하냐면 황제 폐하가 이 일본의 황제를 그 왕으로 인정한다라고는 도장 한 장만 찍어주면 물러난답니다. 왜 거기서 거짓말을 하는데? 실적 올리고 싶었나 봐요. 바보죠, 바보. 그러니까 이제 그래? 진짜? 그랬다고? 알았어. 도장 찍는 거 어려워? 하고 찍어갖고 보낸 거예요. 들고 이제 간 거야, 이 또라이가. 가가지고 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뚜껑 열리지.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이제 말 같지도 않은 도장을 갖고 왔어 해가지고 다시 전쟁이야 하고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왕으로 인정한다를 들고 갔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네가 뭔데 나를 인정을 해? 나 뭐 그냥 왕인데 이렇게 된 거지. 걔는 뭐 한 거야 중간에서? 그러니까 바보짓을 한 거예요 사실. 그걸 들고 가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땡큐 할 줄 알았던가? 모르지. 그러니까 바보지 바보. 얘는 약간 진짜 그 뭐라 해야 될까 명나라라고 하는 게 이 조선과 외에 비하면 한참 하늘 꼭대기에 있는 나라다라는 사상에 젖어 있었나 봐요.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거니라고 생각했나 봐. 알마 이거나 먹어라 뭐 이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 바보 멍청이지. 근데 이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뚜껑 열리잖아요. 쫓아내라 해가지고 갔고 그래서 걔 때문에 망했네?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 있었던 이 상태에서 일본 놈들이 재침을 합니다. 네. 다시 열받은 거지. 15만을 더 보내요. 보충을 한 거죠. 그래갖고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유재란이라고 해요. 임진년에 쳐들어온 것 다 포함해가지고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정유재란이라고 하는데 또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소강 상태였었잖아요. 소강 상태였었는데 조선은 그동안 방비를 좀 철저히 하고 있었죠. 그래서 꾸역꾸역 잘 막아.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이가 많아서 그랬는지 병에 걸려서 그랬는지 죽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 놈들이 철군을 하죠.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년 전쟁이 끝났어요.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러니까 그때 왕이었던 거잖아. 그렇죠. 그 왕이 죽어서 끝난 전쟁인 거네. 그랬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잘 막았고 그 이후에 재침하는 거는 진짜 잘 막았고. 되게 황당하네. 그럼 서로 얻은 게 뭐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야죠. 서로가 얻은 게 무엇인가? 우리는 얻은 게 하나도 없겠지. 없죠. 우리는 침입을 당했으니까. 일본은 그렇게 침입을 해놓고 얻은 게 뭐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약탈해 갔어요. 일단 그럼 일본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본도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시선을 바깥으로 돌린다. 완전 성공. 사무라이들이 할 일이 없었는데 일하고 온 거지.
일종의.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의 애국심 고취시키고 똘똘 뭉치게 되는 결과 플러스 조선의 많은 유학자 그리고 도자기공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 그래서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학문의 질적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걔네란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잡아가서 네. 일본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런 걸 퍼뜨려라라고 가르치게 하고 또 많은 책들을 뺏어갔거든요. 위대한 것들이 진짜 우리 덕에 진짜 발전했구만. 그렇죠.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생각했죠. 중국하고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구나. 그래놓고 일제감정이 그때 지그덕에 우리가 막 그렇죠. 지그들이 우리를 발전시켜 준 거니 뭐니 이런 죽여버릴까 진짜. 개소리죠 일단. 그래서 우리 덕분에 성장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얻는 게 많은 전쟁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잃은 것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냐? 일단 전체 경작할 수 있는 논 있죠. 논이 원래 자 숫자만 들으세요. 170만 결이었던 게 50만 결로 줄어듭니다. 거의 뭐 3분의 1 이하네. 그게 전라도 빼고 다 불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쌀을 생산할 곳이 없는 거죠. 먹고 살기가 이후에 엄청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고요. 집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탔고요. 문화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탔습니다. 일본은 그냥 편하게 살고 있었을 테고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조선 왕조 실록도 우리가 못 볼 뻔했어요. 근데 참 대단한 선조들인 게 우리 조상님들인 게 뭐냐면 사고를 여러 군데 뒀어요. 그래서 전라도 전주에 있는 사고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붙었어요. 거기 있는 자료가 지금 남아 있는 거네. 네, 그 덕분에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역사를 다 잃을 뻔했구나. 네. 7년을 전쟁을 했으니까. 다 불탔죠. 아니 백성들은 또 어떻게 살았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선조가 자 이제 전후 이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선조가 왕이네. 네. 전후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합니다. 일단 국가 재정이 너무 없어요. 세금을 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공을 세운 사람들 있죠. 전쟁 중에 평민이라도 노비라도 전쟁 중에 그 군인으로서 참여를 해갖고 공을 세운 사람한테 이 공명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신분을 하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네가 이제 농사를 짓고 하게 되면 세금을 내라 이런 걸 해주고요. 납속책이라고 하는 걸 발행합니다. 이게 뭐냐? 양반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네네. 양반 족보를 돈 주고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때 산 사람들 많겠지.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경작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갈밭이나 모래밭 같은 원래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던 땅 있죠. 거기를 개간을 해가지고 농경지화 시키는 농민한테는 세금을 면제시켜 줍니다. 땅을 이제 개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장려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혁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동인 서인 갈라져 있죠. 아직까지? 네. 아니 전쟁 치렀으면 좀 이걸 진정을 못 시켰어요 선조가. 아니 전쟁판에 지금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갈라져가 또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 선조가 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뭐지 부인 정실 부인이라고 하죠. 네. 왕비 한테는 아주 어린 아들 2살인가 3살밖에 안 된 아들 영창대군이라고 하는데 전쟁 중에 나왔네. 영창대군밖에 없고 그렇죠. 영창대군밖에 없고 이 나머지 후궁들한테서 아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첫째 아들은 승질이 정말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그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 쭉 패고 다니고 막 그리고 얘는 전쟁 중에 일본에 몇 번 끌려갔어요. 아무리 첫째 아들이니까.
성격 파탄자가 돼 있는 상태고 둘째가 광해군이에요. 광해군은 전쟁 중에 열심히 다니면서 백성들한테 신망이 굉장히 높죠. 네. 근데 이 광해군을 뒤에서 밀어주는 조직이 동인에서 남인 북인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인 세력이었었고 나머지 이제 남인이나 서인은 이 영창대군이 왕이 돼야 된다. 세자로 책봉해야 된다. 영창이면 아까 2-3살밖에 안 돼요. 완전 직. 네, 밑에 그 직계죠. 그러니까 비의 아들이니까 그치. 왕비의 아들이니까. 그래 놓으니까 선조가 한 5-6년 더 살았으면 영창대군이 세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선조가 급사합니다. 빨리 죽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왕이 되는.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거죠. 광해군이. 첫째는 막 그냥. 그때 첫째가 아마 유배가 있었나 뭐 아무튼 뭐 그랬을 거예요. 승질이 개팍했거든요. 아무튼 이 첫째도 나중에 광해군을 밀어주는 세력들한테 살해당하는가 그래요. 아무튼 이 영창대군 없어져야 깨끗하니까. 영창대군도 살해당하거든요. 나중에 광해군이 자기 형제들 죽인 걸로 해갖고 폭군으로 이렇게 몰리는 결과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 지금 얘기는 광해군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선조가 전쟁 피해를 복구해 보고자 여러 가지 시도했던 건 맞아요. 근데 실패해요. 전쟁 중에 뭐 했노? 그게 문제지. 전쟁 중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만났네. 그나마 광해군이 즉위하고 나서 이 피해 수습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뭐 대동법이나 네네. 뭐 중립 외교를 줄타기 외교를 펼친다든지. 그게 다 전쟁의 수습이었던 거구나. 일종의 그거죠. 전란 수습이죠. 그러나 조선의 상태는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고요. 그리고 관료 체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는 비상사태죠.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비상사태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각부 장관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각부가 지금 찢어져 가지고 각자의 업무를 보고 네네네. 있잖아요. 그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원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 명령 체계가 단순해져야 돼요. 네. 한 군데 다 몰아놓고 모든 일을 한 군데서 다 본단 말이에요. 임진왜란때 그랬어요. 비변사라고 하는 임시기구에 다 모여가지고 정부 대신들이 다 모여서 비변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독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권력을 쥐고 있는 한두 명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게 7년 가버렸어요. 끝났네.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다 출근을 글로 하는 거죠. 7년이나 됐는데. 그래서 모든 체계가 다 비변사로 일원화돼 있다 보니까 의정부, 육조, 뭐 나머지 여러 가지 그 세종이나 성종이 만들어놨던 체계들 있죠.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제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망조에 든 이유가 토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었던 거를 무식한 놈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정방이라고 하는 한 군데로 몰아넣는 바람에 망했다 그랬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비변사라고 하는 한 군데로 몰아버렸어요. 몰려버렸죠. 몰아버린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무섭구나. 네. 권력이 모인다는 게. 무섭죠. 그래서 독재라고 하는 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조에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관리가 안 돼요. 관료들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뭐 밑에 직원들 지방에 있는 사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지방 다스릴 때 지 맘대로지. 학정을 하고 폭정을 해도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사실 사또라는 이미지 자체가 우리가 좀 그렇죠. 전래동화 보면은 장화홍련 말고는 제대로 된 사또를 못 봤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나마 광해군 들어오면서 조금 다시 수습해 보려고 했는데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영조, 정조가 즉위하게 될 때까지 이제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요 시기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그건 얼마 정도의 기간이지? 100년이 넘죠. 야, 200년 전쟁 안 하고 평화로웠던 나라가 7년 전쟁하고 100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린 거네. 정신 못 차리죠. 그러다 망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영조, 정조가 딱 즉위를 해가지고 개혁을 좀 하죠. 단행을 하죠. 일종의 고려 말에 공민왕이 즉위를 해가지고 개혁을 하는 것처럼 네네. 영조, 정조는 굉장히 잘했죠. 공민왕 때에 비해서 훨씬 잘했죠.
잘해가지고 실학자들도 나오고 하죠. 근데 그거에도 맹점이 있는 바람에 이제 세도 정치 시기로 들어가게 되고 어쨌든 권력이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렇게 되는 시발점이 된 게 임진왜란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못하고 정책이 어떻고 저떻고를 다 떠나서 권력 분립이 일단 돼 있어야지 그걸 기반으로 맞아요. 성장이 되는데 맞아요. 누구 하나가 뭘 얼마나 잘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이 어디에 모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네. 그렇죠. 와, 흐뭇하구만. 왠지 진짜 정알못이네. 아니 정자랄이네 정자랄. 역사를 정치로 해서 가고 있어. 전부 정치네. 야, 와. 가자, 내 이제 보좌관 할게. 내 이제 보좌관 할게. 할 야, 수 있을 것 같다. 권력 분립의 개념을 알아버렸어. 가자. 야, 이제 좀 이따 이제 그 개헌 얘기 나오고 하면죠, 그죠? 가자. 그렇습니다. 내 생각까지. 근데 전쟁 후유증을 겪은 국가가 조선만이 아니에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네. 뭐? 명나라도 어마어마한 전쟁 후유증을 겪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7년을 전쟁터로 자기 나라 군사들을 보냈거든요. 그래도 그 땅에서 한 건 아니잖아. 그렇긴 하죠. 자기 나라 백성들을 갈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항시 소수 민족들을 견제해야 됩니다. 명나라라고 하는 국가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었는데 주변에서 또 네. 가면 안 놔뒀구나. 이 틈에 여진이 성장합니다. 이 틈에 여진이 성장을 하고 명이 꺾이는 결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진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 여진 애들이 명나라를 계속 괴롭히니까 명나라에서는 조선한테 야 우리 저번에 너 도와줬으니까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못 도와주지. 못 도와주죠. 지금 전란 수습하기 바쁜데 그렇다고 명을 안 도와주자니 의리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민심이 가만 안 있습니다. 백성들이 명나라를 거의 앞바로 모셔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굶어 죽을지언정 명나라는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이 다수예요. 그때 당시에 여론이 그래요. 근데 광해군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생각 못해요. 광해군은 내 나라 백성들이 피해를 보는 걸 못 참는 거죠. 근데 또 그러니까 명나라를 도와주긴 도와줘야겠는데 아무리 봐도 명은 곧 망해. 저기 지금 여진 애들이 세운 후금이라고 하는 국가가 좀 있으면 중국 안방 자리를 꿰차고 들어갈 것 같은 게 자명해 보여.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 입장에서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림외교를 한 거야. 그거는 이제 제가 금요일날 병자호란 할 때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거 들어본 것 같아. 네. 그때 막 동인서인 얘기하면서 네. 그래도 아버지인데 막 어쩌고 저쩌고. 네. 그때도 내가 아버지는 개뿔이라고 욕하잖아. 맞아요. 이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명나라라고 하는 건 아예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참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명나라는 망해버립니다. 명나라가 되게 억울하네. 후금한테 침략을 받아가지고. 솔직히 그 나라 전쟁도 아니었는데. 그쵸. 근데 주거한테 쳐들어가겠다고 온 애들이었으니까 사실. 전쟁터. 그러니까 지네 입장에서도 우리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적은 거니까 우리부터 같이 싸워. 일종의 전쟁터도 조선이니까 자기들 입장에선 좋은 거지. 그렇지. 차라리 저기서 싸우면서 계속 견제하고 막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명나라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긴 한 건데 전쟁을 너무 길게 했죠. 그래서 이제 망해버려요. 명은. 그러니까 여진이 그동안 성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7년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7년 애 키우면 학교 간다 애가. 그렇죠. 그래 따지면 정말 이 어마어마한 전쟁인 거지. 7년간의 임진왜란. 그러면서 조일 전쟁. 네. 7년 동안 체계가 없고 무법이잖아. 법률이 없는 상태. 누가 지나가다가 누구를 겁탈해도 아무도 잡아가두지 않고 누가 지나가다 누구를 죽여도 아무도 한반도가 견제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7년간 지속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맛이 가 있죠. 관리 미쳤지. 그럼 사람들 백성, 미치지. 관리 백성 할 것 없이 모두가 미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 있으면 막 옆집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남아? 그렇죠. 그게 힘든 거야 백성들이.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와, 그 7년을 그냥 오로지 견뎌내고 살아낸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거죠.
아니 씨 그 뒤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야 될 것 어. 같은데. 도덕이 없고 법률이 없고 윤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럼 다 미치지 그냥. 미쳐버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전란 수습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냥 땅만 뭐 어째 하고 집만 다시 짓는 게 아닌 거지. 그렇지. 그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 겪고 있는 우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머리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찔찔한다. 그렇게 생각 못했거든 사실. 그렇죠. 사람들이 보통 다 누나처럼 생각해. 그냥 뭐 무너진 집 다시 짓고 그렇죠. 땅 다시 좀 일구고. 근데 전쟁터를 겪고 온 군인들이 정신과 치료 받는 것처럼 그래. 지금 전 백성들이 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어딨어 그 시절에. 정신과 치료 받진 미쳐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 내가 너희들에게 뭐 직책을 내릴 때 안 되는 거지. 지어서 세금을 내라 뭔 소리야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100년 동안 전란 수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세대가 끝나야 되는구나. 네. 우와 이해가 되죠? 수습이 쉽지 않아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그 세대가 다 끝나야 돼.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이게 100년인 거니까 그 상황을 겪은 사람이 다 죽고 나서야 수습이라는 게 됐다는 소리지. 그렇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일본 놈 나쁜 새끼들. 씨발 새끼들 진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난세의 영웅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 네. 저는 이제 이순신과 곽재우를 준비했는데요. 곽재우. 네. 네. 그냥 위인전 표지에서 봤다. 맞죠. 나 지금 오늘 약간 위인전 표지에서 본 사람들 많이 나온다. 그렇죠. 뭐 이율곡 이 선생도 그렇고 그죠. 이순신은 집안 자체가 독특합니다. 할아버지가요. 조광조 아시죠? 네. 그 드라마 있어.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던 살인인데 네. 너무 똑똑해서 지잘난 똑똑함에 왕이 조광조 보고 개혁하라고 살인을 조광조를 등용해 놨더니 너무 설치는 바람에 화를 입은. 네. 너무 똑똑한 살인. 그 조광조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이순신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조광조 쫓겨날 때 다 같이 쫓겨났겠죠. 어쨌든 똑똑했던 사람이라는 거지. 네, 그 낙향에 있는 상태죠. 네. 자기 아빠도 이순신의 아버지도 벼슬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꼴르 이순신 집안 가난함입니다. 양반 집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함. 네. 그래서 이순신은 이제 무인으로 과거를 봅니다. 28살 때. 그러니까 28살이 될 때까지 그럼 나이 좀 많은 거 아니야? 백수죠. 그 시대의 과거를 보는데 28살이라 하면 엄청 나이가 많죠. 와이프 입장에 속 터지는. 뭔지 알겠죠? 네. 집안 가난한데 28까지 백수야. 그런 상황. 네. 뭔지 알았죠? 네. 근데 시험을 쳤는데 말에서 떨어져요. 낙마. 말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타는 시험을 치는데 무관 시험이니까 말에서 떨어져 낙방을 하고 또 4년을 더 백수를 하다가 4년 뒤에 급제를 합니다. 4년 뒤에 급제를 해서 무인이 돼요. 이제 관료가 됩니다. 32에 이제 된 거지. 야, 그 시대 32이면 지금 시대 한 4, 50이야. 그렇죠. 드디어 됐는데 이게 또 너무 또 강직한 성품에 바른 말 하다 보니까 이 관료 생활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외직으로 쫓겨나고 한직으로 쫓겨나고 막 이래요. 근데 어쨌든 선조 때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봐 위인전에 나와야 되는 게 이순신이 아니라 이순신 부인이라니까. 진짜. 근데 이제 어쨌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1591년에 드디어 이제 승진을 거둔 끝에 1591년에 전라좌수사, 전라도 수군 전체를 관통하는, 관장하는 네. 전라좌수사의 전쟁 중에? 아니 전쟁 직전에 1년 전에 1591년에 91년 전라좌수사로. 진짜 운도 없다.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 벼슬자리 올라갔는데 그치. 좀 편하게 살아볼까 했는데 전쟁 났어.
아우 진짜 짜증나. 근데 이제 난세 영웅 난다고 그거 딱 와가지고 난 영웅이 뭐해? 전쟁하다 죽었는데. 나머지 방비가 굉장히 허술한 곳들을 제외한 전라도만큼은 예, 전라자수사 이순신이 지킨 거예요. 막 여러 이제 군사들도 막 이렇게 양성하고 네. 배도 많이 만들고 네. 막 하면서 지킨 거죠. 그래서 이제 경상 그 수사는 원균이었어요. 그 원균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 나자마자 막 일본 놈들하고 이게 막 그 옥포 해전이 이제 시작이지. 왜군 26개 배를 격침시켜 버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고성의 적진포에서 이게 다 경상도 땅이지. 13척을 또 괴멸시켜 버리고 또 당포에서 또 20척, 당항포에서 20척, 가덕도 인근에서 60척. 하여튼 일본 놈 배를 막 보이는 족족 괴멸시키는 거지. 나 궁금한 게 있어. 어. 그러면 그렇게 싸움을 했잖아. 어. 총이 뭐라 그러니? 통솔? 어. 자가 누군데? 지금 이제 경상우수사 원균과 전라자수사 이순신이 같이 하는 거지. 왕은 아무 그게 없어? 왕은 이제 지키시오 하면 이제 지키고 있는 거야. 아 지키시오라고 말만 하면 둘이 알아서 지키고 있어야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원병이 필요하다. 좀 더 뭐 저기 충청도에 있는 누구 장군이 원군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면 이제 왕한테 보내라고 명령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건데.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92년부터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기니까 93년이 되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전체를 다 네. 네가 지켜라 되는 거예요. 이순신 네가 이제 다 통솔해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저기 저 거제도 옆에 한산도 있죠. 네. 거기에 본영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부산 이 진해 여기 털렸다 그랬잖아요. 일본 놈들한테. 바다는 이순신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라도 쪽 바다. 전라도 쪽 바다부터 해갖고 경상도 한산도까지, 부산 가덕도까지 다. 아 가덕도가 부산이구나. 가덕도까지. 거제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응. 거기까지를 우리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순신이. 그러면 바다로 침략을 해오는 거는 불가능해지죠. 그렇지. 불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똥줄 타는 거지. 이제. 그럼 이제 저렇게 동해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울산 거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얘네가 이제 똥줄 타니까 이제 총 1594년부터 약 3년 정도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강 상태라 그랬죠. 일본이 명나라하고 이렇게 회담 진행하고 있는 이게 소강 상태에 이순신은 뭐했냐? 군사 훈련하고 이제 그 군비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피난민들 있잖아요. 그 생계 보장할 수 있도록 농사는 여기서 지어라. 여기 개간해라. 이런 거 이제 이순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야 씨 그새. 고세. 이렇게 이제 생업 보장하고 산업을 장려하는 이걸 하고 있는데 경상우수사가 누구였다고? 원균이었다고. 자기랑 대등하거나 자기보다 아래라고 봤던 이순신이 전라자수사에 불과했던 이순신이 삼군 수군 통제사가 돼 있잖아요. 아 올라간 거야.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삼군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균이 복이 안 꺾었나 봐. 그 상황에 또 같은 편이 아니고 어떡하니? 그래서 원균하고 서인 세력이 선조한테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잡아가두죠. 선조가. 그 영화의 그 장면이 그거구나. 잡아가뒀다가 그래서 막 배도 엄청나게 확충해놨었잖아. 약 3년 동안. 그거를 원균이 하루 만에 털어먹습니다. 일본하고 싸우는데 져요. 대패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원균이. 그 전투에서. 아니 하우 좀. 그래서 배가 12척밖에 안 남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아니 좀 같은 적을 두고 전쟁을 하는 중이잖아. 그거 좀 누가 좀 어째 잘하면 그게 또 좋은 일이지. 그걸 왜 시샘해가지고 아니 물론 그 잡아 가둘 때 그때 북인 세력이었던 뭐 유성룡이나 이원익 등은 상소를 올려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장수를 가두는 잘 일은 싸우는 없습니다. 사람 싸우게 해줘야지. 뭘 그 가두고 난리야. 내가 선조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죠. 거기서 왜 정치 싸움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쟁 중에 또 오줌 못 가리는 거지.
그래서 이순신을 삭직하고 백의종군 시킵니다. 백의종군이 뭐냐면은 장수가 아니라 군인으로 다니게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전쟁은 또 내보내냐? 그래갖고 원균이 졌잖아. 불이 다 타버렸잖아. 이제 맛이 가잖아 또. 그러니까 부랴부랴 다시 이순신을 또 삼군 수군 통제사로 이렇게. 그냥 그게 더 짜증나는 거야. 그 이제 삼군 수군 통제사로 오니까 배가 12척 남아 있어. 그리고 군대가 배가 120척에 군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백은 12척에 군인이 120명 남아 있는 거야. 아 진짜 빡친다. 그래서 저기 이제 충청도 땅에 나 같으면 때려쳤다 그냥. 나네. 행주산성에 권율 장군이 있었는데 이게 수군 다 정리하고 권율 밑으로 들어가서 전쟁해라 라고 했는데 이순신이 반대하죠. 바다를 버릴 수 없다. 나한테는 아직 12척이 남아있다. 지켜보겠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야. 네. 그 12척이 이순신 장군이 싸우다가 져가지고 다 잃고 아니야. 이게 아니고 자기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일군 거 잃어놓고는 한 마리 나에게 아직 12척이 있다야? 이 정도면 성인군자네 진짜. 그렇죠. 그 이순신은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러니까 무인 시험 칠 때 말에서 떨어져 본 거 빼고는 한 번도 실패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돌아가시는 전투마저도 이긴 전투였었어요. 우리나라 이순신이 우리나라에서보다 네. 다른 나라에서 더 인정받고 맞아요. 어느 나라의 해군의 영국. 영국이야? 해군의 약간 이렇게 그 완전- 넬슨 제독과 영국의 넬슨 제독과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이 두 해군 병장 이 해군 병사 장군 장수 두 사람을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뭐라 해야 되지 전투를 잘했던 해군 그걸로 이제 하는 거죠. 그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보다 더 이순신의 전법을 배우고 이순신에 맞아. 대해서 뭐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던데. 일본도 그래. 일본도 이순신한 벌벌 떨어요. 지는 졌으니까 무서운 그럼요. 거고. 이 웃긴 거 뭐냐면 이 12척으로 명량에서 133척을 맞아서 싸워가지고 31척을 파손시키고 내보낸 거예요. 쫓겨난 거지 일본 애들이. 133척으로 12척하고 붙여서 33척이 파손돼갖고 퇴각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1598년이 되면 이제 도망가야 될 시기란 말이야. 얘네가 집에 가야 된다고. 일본이 일본이 집에 가야 돼서 이제 집에 가려면 이제 퇴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테러를 막아야지. 도망갈 길이 필요하죠. 가긴 어디가 있어. 도망갈 길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남은 자기들 배 싹 끌어모으니까 500척이나 되는 거야. 일본이 이 새끼들 많이 갖고 있네. 500척을 갖고 집에 가야 되는 거죠. 집에 갈 길을 찾는 거야. 그래서 노량으로 쳐들어왔어. 얘네가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노량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 노량으로 500척을 끌고 들어왔는데 이순신하고 붙은 거지. 가긴 어딜 가. 이순신이 살려 보낸 배는 50척이었습니다. 500척이 쳐들어왔는데 이순신이 살려 보낸 배는 50척이었습니다. 거기서 총 맞아 샀어요. 거기서 전사하세요. 노량해전에서 450척 괴멸시키고 총 맞아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54세. 이거 봐봐. 반평생을 백수로 사시다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반평생을 백수로 사시다가 네. 반평생을 전쟁터에서 네, 맞습니다. 와이프는 무슨 죄냐고. 그렇죠. 와이프, 아들. 그러니까 아들도 같이 전쟁했어요. 그 아들이 이제 되게 마음고생이 심했죠. 그 12척에 120명 남아 있을 때 백성들이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행주산성으로 갔으면 싶은 거예요. 전쟁해봐야 질 것 같으니까. 일본 애들이 겁을 줬거든요. 계속 어떻게 하냐면 진짜 잔인한 놈들인데 얘네가 그 근처에 있는 백성들 집을 약탈하고 털어요. 그래갖고 막 강간하고 죽이고 한 다음에 목이나 귀를 잘라가지고 배에다가 던져요. 그러니까 그 배를 이순신이 머물고 있는 그 본영으로 둥둥 뛰어 보냅니다. 그 시체가 오는 거잖아요. 이걸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120명의 병사들은 덜덜덜덜덜 떨릴 수밖에 없어요. 저 개새끼들.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을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같이 있는 장수들 있잖아요. 이순신 밑에 있는 장수들 중에도 고마 고집 꺾고 행주산성 가자라고 하면서 이 행주산성에 가자라고 하면서 이순신이 이 고집을 안 꺾으니까 12척의 배를 불태우려는 시도를 합니다. 차라리 배를 태워버리면 포기하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 그런 정도로 무시무시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갔으면 그냥 다 잃었지 않았을까? 다 잃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권율 장군도 사실 되게 전투를 잘하는 장군이거든요. 행주산성에서 전투도 승리로 이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합류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이순신은 끝까지 그걸 꺾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명량이나 노량에서의 전투의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는 이순신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게 맞지만 그 전의 상황으로 보면 그치. 이순신이 미친 사람인 게 맞아 사실. 그렇지. 그 순간에는 미친 거지. 그 12개가 지금 뭐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홍위 장군 곽재우 그럼 한번 볼게요. 이분은 어디에서 싸우신 분인가요? 곽재우. 경남입니다. 의령이에요. 경남 의령. 네, 의령 출신이신데요. 자기 아버지가 황해도에서 저쪽 북한 땅에 있는 황해도 관찰사 곽월이라고 하시는 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부유한 집안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 조식 선생님의 외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빵빵한 유림 집안이에요.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요? 34살까지 백수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34살의 나이에 그 차석을 해요. 과거 시험에서. 아니 그게 34살이 진짜 요즘 나이면 50대 아이가. 맞아요. 평생 수명으로 네. 따지자면. 근데 일단 집안 자체가 좀 빵빵하고 부잣집이었었기 때문에 차라리 돈이라도 있으니까 그 집 와이프는 좀 덜 불쌍하네. 그런 셈이야. 네.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얘기한 거야. 근데 수석 아니고 차석으로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합니다. 와 드디어 차석 급제라고 하는 거는 탄탄대로를 이제 보장하는 거예요. 그죠? 사법고시 2등 합격한 거지. 오케이. 탄탄대로가 보장이 되는데 이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게 시나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글이 선조한테 거슬리는 글을 썼어요. 근데 어떻게 차석을 해? 그러니까 선조가 평가한 게 아니니까. 근데 선조가 거슬려 할 거라는 글인데 그거를 차석을 준 것도 이상하지 않아? 모르겠어. 나이가 어떤 글이었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이 기록이 없어서. 네. 근데 아무튼 선조에 거슬려서 박탈됐대요. 또 여기도 또 고구마다 또 고구마. 아니 왜 이래? 그래서 합격 무효가 돼가지고 아예 빡친 거지. 이게 차석이 그러니까 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차순위가 차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합격 자체가 무효가 됐다고? 네. 그냥 일반 합격도 안 시켜주는 거야? 네. 그래서 다시 과거 시험 쳐야 되는 지 거예요. 맘대로야. 다시 과거 시험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빡칠 거 아니야. 빡치지. 그때부터 과거 시험 안 치십니다. 계속 백수로 사세요. 고향에서 그 정자 같은 거 짓고 그냥 평생 은거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평생 은거해야지 하고 이제 땡까땡까 놀고 있는데 논지 3년 만에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놀고 있다가 갑자기. 논지 3년 만에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소속돼 있는 이 관군 있잖아요. 소속돼 있다기보다는 하여튼 뭐냐면 그냥 의령에서 놀고 먹고 있는 백수인데 의령군 이 소속 관군이 대패를 하는 걸 본 거예요. 털려버린 걸 일본 놈들한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군인이 대패해갖고 져버린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관군 대신에 이제 갑옷을 딱 챙겨 입고 나가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백수인데 그게 의병이야 의병. 의병이. 의병 곽재우. 그쵸. 그래서 이제 그냥 주변 사람들 모아가지고 의령에 뜻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처음에 몇백 명 안 됐겠지. 나 위인전 생각났어. 그래서 이제 그 의령, 정암진,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현풍, 창녕, 영산 이 근처 동네죠. 거기에 일본 놈들을 때리 격파를 하는 거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거지. 그 일본 애들도 빨간 옷 입은 빨간 갑옷 입은 장수가 나타났다 하면 이제 벌벌 떠는 거지. 아 곽재우야. 홍위 장군. 아 맞아. 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제 근처 백성들이 다. 아니 근데 곽재우는 음. 문과였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또 전쟁을 잘해? 그러게. 그래서 이제 그 의병군이 나중에는 2,000명이 됩니다. 2,000명. 백성들이 다 따라요. 홍위 장군을. 와씨 대박이다. 백순대. 같이 전투합시다 이렇게 막 따르고 하는 거야. 이게 사람 앞니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 서부 경남 지역이잖아요. 네. 서부 경남 지역에서 일본 놈들이 전라도 자체로 쳐들어가는 거를 막아버린 거지. 그래서 이순신 배후가 지켜지는 거야. 이순신은 바다에서, 곽재우는 여기 땅에서 전라도 곡창 지역으로 못 들어가게. 그 이순신하고 곽재우가 서로 연락을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곽재우가 이순신의 배후를 지켜주는. 와 겁나 멋져. 멋있죠? 멋있어요. 네. 이게 백수를 하면서 어떻게 근데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이 다음이 너무 웃겨. 그래서 1597년 아직 전쟁이 안 끝났는데 경상 좌도 방어사 자리를 줍니다. 선조가. 네, 곽재우한테? 특별직을 임명을 하는 거죠. 임명을 했어. 안 된다고 자를 때는 언제고? 그래서 임명이 되잖아. 선조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곽재우가 일단 그걸 받아. 받아가지고 현풍 지역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산성을 쌓고 창녕, 현풍 이런 것들을 다 일대를. 현풍. 현풍역에서. 그렇지 거기. 조금 이제 올라가면 나오는 한 시간 올라가면 나오는. 그렇지 영산, 창녕, 현풍이잖아요. 요 지역 지금 우리 동네 여기를 지킨 거야. 곽재우 장군이. 의령부터 해가지고 쪼로롱 요만큼을 지킨 거죠. 그래서 거기를 지키시다가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다 막았잖아요. 나 관직 안 해. 와, 완전 쿨하다. 나 관직 안 해. 벼슬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을 거야. 이러니까 이제 선조가 몇 번을 더 벼슬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 또 못 이기는 저 벼슬하러 갔다가 한 또 1, 2년 하다가 안 해 하고 때리쳐고 또 들어와서 또 백수하고 그렇게 벼슬. 그렇게 열심히 홍위 장군 곽재우가 그렇게 나라를 지켜놓고 벼슬 제의를 받잖아요. 몇 번 까다가 그래? 나는 할 사람 그리 없어? 하면서 이제 쿨하게 이렇게 가가지고 한 1, 2년 하다가 또 안 할란다 하고 또 오시고 막 이래요. 웃기죠? 겁나 멋져. 쿨합니다. 그래서 벼슬 자리 갔다가 버리고 갔다가 버리기를 반복하시다가 몇 세 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천수를 누리시다. 그분의 가치관은 뭐였을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제 그 차석했다가 그냥 그게 재밌었나 봐. 무효된 것이 재밌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찾아주는 상황이 재밌었던 거 그랬을 아닐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끝에 가서는 약간 좀 제가 희화화를 시켜서 웃기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임진왜란 당시의 이 의병 활동은 이제 어마어마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곽재우 장군은 임진왜란 다 이제 겪어내고 이후에 선조가 불러서 이제 벼슬을 시킬 만큼 그 전우를 수습할 때도 활동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거네. 네 맞아요. 네. 이순신은 전쟁 때 돌아가신 거고 광해군 때도 몇 번 관직 제의를 받아요. 곽재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세요. 아니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한테 관직 제의를 계속 하는 것도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은 인정하는 그러니까. 거지. 능력은 인정하는 거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멋있는 거죠 일종의. 우리 동네 출신인 거죠. 우리 동네. 옆 동네 의령 의령 출신이세요. 의령. 함안 의령. 의령부터 위에 올라가면 창녕, 영산, 밀양, 현풍, 경산 이렇게 쭉 요 지역을 이렇게 지키신 거죠. 와 멋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홍위 장군 곽재우 얘기까지 해봤어요. 곽재우 짱 멋져. 멋있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순신은 약간의 그 워낙 뭐라고 해야 될까 성군이죠. 성웅이죠. 성웅. 성스러운 영웅. 근데 뭐 이제 뭐 인품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파고들면 요즘 막 이순신 까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막 난중일기에 그런 거 적혀 있거든요. 뭐 관노였던 여자
노비를 어느 날 밤에는 데리고 잤다. 뭐 이런 게 아 그런 게 적혀 있어? 있어요. 있는데 아니 그 시절에 그런 것까지 그걸 깐다고? 깐다고 진... 야. 그러지 말자 이거죠. 아이씨. 그리고 심지어 나 그거를 말해도 돼? 그거를 어. 뭐라 해야 되지? 이순신을 또 옹호한답시고 이게 그 품고 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재웠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 시절에 뭐 막말로 첩도 있고 내 말이 홍도 있고 하던 시절인데 전쟁 중에 씨 일본놈 쳐들어와가지고 씨 갑더라고. 아니 씨 진우 씨술 먹고 안 갔나? 내가 진짜 참고 참다가 내가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그런 그걸 또 얘기까지 왜 일기에 쓰셔? 쓴 사람이 잘못했네. 뭐 좋았겠죠. 아 기억에 나기만큼. 아 그렇죠. 아이 새끼 진짜. 교육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편집해 주세요. 네. 뭐? 여튼 네. 여튼 역시 인물의 스토리를 들으니까 재밌죠. 재밌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임진왜란 얘기를 알아야 또 병자호란까지 이어지니까요. 네. 순간 든 생각인데 곽재우 장군은 부잣집이었다며. 네. 그러니까 어떤 돈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은 거야. 그렇죠. 하고 싶은 걸 하고 사신 거지. 그래서 멋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데 저노니까 빡쳐가지고 나갔다가. 아 그렇지.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모든 의병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호탕하다 해야 되나? 맞아. 그런 성격이실 것 같아. 같아요. 맞아요.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승병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스님들. 아 맞아요. 네네. 뭐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런 사람들. 네네네. 근데 스님들이 또 감동적인 게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억불 정책이에요. 불교는 이단으로 막 취급했으니까. 사실 그 와중에. 사원, 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지금 다 산에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맞아. 그게 쫓겨난 거잖아 사실은. 네, 다 쫓겨난 거죠. 물론 지금은 경치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서 놀기 좋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라를 지키겠다고 호국불교. 다 나오셨죠. 그 유학자 유교를 신봉한 유학자들 선조 데리고 도망갈 때. 내 말이. 네. 참. 나라를 결국 그지 누가 지키고 참 정작 나라를 정말 지킨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 아 그렇죠. 그 시절에 백성들 특히 이제 의병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장수들 이름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백성들이 정신병 걸리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정신병 걸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켰다는. 그러니까 겪어내고 지켜내고 그 땅에 살아남은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인 거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우리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경제화, 그 이 경제가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한 거,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때 막 15시간, 16시간, 17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러니까 했던 그때 그거를 시켜먹은 정치인들이 잘한 게 아니라고. 그렇죠. 어린 소년 소녀들 이 사람들이 위대한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임진왜란 얘기하면서 이제 나중에 병자호란 얘기를 할 건데 국제례는 병자호란 얘기를 할 건데 호란은 비참합니다. 그게 호란이 뭐야? 오랑캐 호자입니다. 후금 오랑캐가 쳐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건 비참해요. 이긴 전투가 1도 없어요. 임진왜란은 이순신 얘기하고 곽재우 얘기하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잖아요. 병자호란은 처참해 비참합니다. 박살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유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한데 광해군, 북인 그러니까 일종의 임진왜란 때 열심히 전쟁 치렀던 장수들 있죠. 유성룡, 이순신 그때 정치 싸움 했구나. 광해군 다 쫓겨나 있는 상태거든요. 없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없어. 어디 쫓겨나? 누구한테 쫓겨나? 누가 쫓겨냈는데? 인조, 남인, 서인이 북인 광해군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인조, 남인, 서인은 다 유학자들이에요. 싸울 사람이 없네. 네. 이놈의 유학 때문인데 나 박살남. 진짜 나 지금 유학 싫어 진짜. 개박살납니다. 진짜. 그래서 좀 슬퍼요. 호란 얘기는 좀 슬픕니다.
알겠습니다. 네. 슬프지 않을 것 같아. 화만 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자제하도록 어.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재밌죠? 잘 들어. 오늘 진짜 오늘 나 열심히 들었다. 아 근데 정자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막 눈에 눈빛이 흐뭇하게 만들어주네요. 그냥 데리고 가라니까. 나를. 어디를? 정치. 내가 정치를 안 할 건데 어디가? 아니 하라고. 얘 좀 밀어줘.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 병자호란 토요일 강의도 또 기대가 돼요. 네 그렇죠? 기대하셔도 이게 좋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낮아져가지고 마음 공부 지금. 아 그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교육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도대로. 그렇죠. 네. 오늘도 감사하고요. 네. 금요일 병자호란 호란. 슬픈 이야기라고 하는데 합니다. 네. 네, 여튼 금요일도 기대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요일 날 아니구나. 금요일로 안 올라가지 이거 몰라. 아무튼 언제? 다음 몰라. 방송도 네. 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